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월드TV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이 미래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두산을 대표하던 명언인데요. 최근 이러한 명언을 제일 잘 지키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7년 전 한국에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산 TV에 기술적인 감탄을 하였는데요.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2년 후인 2016년 이러한 한국을 꺾고 전 세계 OLED 기술 세계적 1등이 되겠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시진핑 주석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다른 나라들의 인재, 소위 말하는 인재 영입을 통하여 각 나라별 뛰어난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기술과 몇십 년의 경험들을 이 인재 영입을 통하여 단번에 고속으로 성장을 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 영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엄청난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 영입을 한다는 것. 중국의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실이 탄탄하지 못하고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인재 영입에 왜 사활을 거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OLED 기술의 세계 1등이기 때문이죠. OLED는 화사함, 속도의 한계, 명암 표현력이 월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 OLED 기술이 정말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OLED 기술은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등이며 특히 대형 OLED는 전 세계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10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세계적인 기업 애플도 아이폰 11을 시작으로 모든 패널을 OLED 패널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1억 대의 물량을 전부 공급받기로 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알려져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전 세계의 대형 OLED 패널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100%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술적인 정점에 다다른 한국의 인재들을 중국은 그대로 해당 인재만 영입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뺏어오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심지어 중국의 한 OLED 대기업에서는 중요한 회의를 전부 한국어로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이미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이러한 한국의 인재들을 야금야금 뺏어가기 시작하였고 이제서야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은 이 인재 영입에 투자한 총 금액이 몇십조 또는 몇백조를 달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단기간이 아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왔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의 기업에서 OLED 패널을 한 개 판매할 시 중국 정부에서 장려금으로 20% 또는 30%씩 정말 공격적으로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엄청난 인재 영입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현재 중국은 자체적인 OLED 패널 양산 기술은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지속된 인재 영입을 통해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막대한 투자와 타국의 인재 뺏어오기로 한국을 앞지른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OLED 이전 LCD의 기술은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세계 1등이었으나 중국이 이러한 LCD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2019년 한국을 넘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LCD처럼 OLED 기술도 1등의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OLED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3,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인재 육성 과정에 더욱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에 한국도 충분한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더욱더 중국이 가히 넘볼 수 없는 극적인 차이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만행을 담은 기사가 최근 외신에 보도되어 글로벌적인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기술을 탐내고 있어 그 많은 인구수로 도대체 뭘 한 거지?
중국의 반응이 어이없기도 하지만 그러한 중국이 노리는 타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더 놀라움의 사실이야. 한국이 더 선진국인 것이지. 중국은 자체적인 기술이나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코로나19는 그들의 종말의 시작인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였다니 전자기기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압도적이야. 중국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 참 가난한 나라의 사고방식 같아. 중국산 하면 가짜나 품질이 좋지 못한 것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같은 것은 중국이 오랜 시간 이러한 품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애플이 한국의 OLED를 전부 채택하여 받기로 하였다니 애플도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이라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해. 한국의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은 세계 톱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이 더욱더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 같아. 중국이라는 나라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사나 대표 주석의 말들을 보면 참 염치가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많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그들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어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 많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재가 없다니 중국은 그 많은 인구수로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해.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것이었다니 오래전부터 타국의 인재를 빼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나 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니 참 우스운 전략이야. 대한민국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었어. 그들이 진정 선진국인 것이지. 내가 중국에 잠깐 여행을 갔었을 때 좋지 못한 경험을 많이 하였어. 그들은 더럽고 청결하지 못한 위생 상태를 가지고 있었지. 중국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어. 대한민국과 중국의 차이가 국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수준의 차이를 많이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 한국의 삼성전자는 정말 대단한 곳이야. 그 작은 나라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기술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니 그들에게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어. 한국의 모니터나 TV는 정말 싸고 품질이 좋은 것이 많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집에도 삼성전자나 LG라는 기업의 제품들이 대부분이야 값도 싸지만 그 값 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을까. 시진핑의 저러한 대처는 좋지 못한 것 같아. 저 돈을 자국의 인재 발전에 썼으면 진작에 이루지 않았을까. 중국은 분명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몰래 인재들을 가져갔을 거야. 그들 스스로의 기술은 없는 것 아닐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